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딩몬입니다. 지금부터 7월 19일의 딩몬 이야기 시작할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형제들의 싸움이에요. 보통 가족끼리 싸우는 게 가장 치열하고 무섭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이 형제끼리 왕의 자리를 두고 싸운다면 조금 더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에서는요, 동생이 형이 수술할 때 총공격을 해버리는 아주 잔인한 순간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정말 다양한 교훈들이 숨어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형제들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 국왕 이븐 사우드부터 시작을 해요. 이븐 사우드, 왕이고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키도 엄청 크시더라고요. 한 2m 7cm? 그래서 딱 사진을 보시면은 진짜 중동의 전형적인 미남처럼 생기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부인만 한 22명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부인이 많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식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차기 왕 자리를 욕심내는 아들, 딸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븐 사우드도 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일단 내가 죽으면 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을 해야 하나? 아들들을 한번 쫙 둘러봤죠. 일단 장유유서, 이븐 사우드한테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 장남. 이 사람은 안 돼요. 아버지보다 건강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왕이 될 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차남 사우드였어요. 이 사우드는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전투에도 참전한 적이 있었고 용맹하고 또 체격도 커서 사우디 왕의 자리에 꽤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때는 1953년 사우디의 초대 국왕 이븐 사우드는 사망하고 예정대로 바로 뒤이어서 점찍어나 썼던 차남 사우드가 국왕과 국무총리 역할을 동시에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넘버 2 자리, 황태자와 부총리 역할, 요거는 사우디의 배다른 동생 파이잘이 해요. 자,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황태자와 부총리 역할을 하는 파이잘. 뭔가 형의 이 왕의 자리가 탐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왕이 된 형 사우드가 정치를 좀 잘했다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면 글쎄요, 파이잘이 욕심을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2대 국왕 사우드는 나라를 거의 불구덩이로 만들고 있었어요. 자, 보통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는 그 석유의 힘 있잖아요. 오일머니의 힘을 받는 게 1940년대 후반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사막 지형밖에 없었던 그 나라가 한순간에 이 석유의 힘을 받으면서 엄청난 부자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 오일머니의 힘을 느끼게 된 사우드 왕이 급격하게 늘어난 돈을 잘 관리를 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나라 돈을 마치 자기 돈 쓰듯이 해요. 약간 졸부 마인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밑에 있었던 부총리 파이잘 동생이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이, 저러다 우리 형이 사우디아라비아 완전 망하게 하겠네? 그래서 실제로 파이잘은 내가 한번 왕이 돼볼까? 왕처럼 행동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사우드 왕이 정신을 차린 거죠. 내 동생 파이잘이 왕을 하려고 하는구나. 욕심을 내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우드 왕은 자신의 이미지를 좀 좋게 쇄신을 하려고 해요. 다양한 행사들도 다니고 마치 시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왕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씩 국민들의 지지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파이잘 입장에서는 이 형을 상대로 일으키려고 했던 이 반란, 혁명, 이런 것들의 명분이 조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우드가 먼저 한 스텝 나가요. 왜냐하면 동생 파이잘이 내 왕의 자리를 좀 가져가려고 했다는 걸 알아내다 보니까 얘를 이제 쳐내야 되잖아요. 나를 한번 배신할 사람을 계속 곁에 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우드가 동생 파이잘을 부총리 자리에서 내쫓아요. 너 나가!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사우드의 건강, 형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요.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휴식을 좀 가지려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전까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파이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파이잘을 다시 부총리로 복직을 시켜줘요. 요거는 또 하면 안 됐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잘랐던 사람을 다시 복직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때는 1962년에 사우디의 건강이 정말 많이 나빠져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는 이 병이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만 이 사람이 유럽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유럽에 가서 치료를 좀 받고 쉬다 와야 되는 거죠. 뭐 당장 죽게 생겼는데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우드가 잠시 동안 유럽으로 출국을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근데 이때요, 형이 유럽으로 가자마자 파이잘이 야망을 드러내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형이 아픈데 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싶지만 뭐 아무튼 왕이 없으니까 파이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을 반대했던 일명 사우드파의 정치인들을 다 감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파이잘 본인을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들을 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한 자리에 앉혀버렸죠. 한 4개월 뒤쯤에 사우드 왕이 치료를 마치고 본인의 나라로 돌아왔는데요. 이미 사우디 정부는 다 파이잘 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우드는 그냥 다른 나라 가서 내가 혼자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떠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게 뭐 쉬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웠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이제 권력을 장악한 파이잘이 형한테 약속을 하나 받아내요. 사우드 형, 앞으로 우리 사우디 정치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상징적인 왕의 존재로만 있어줘. 그럼 내가 사우디에서 살게 해줄게. 라고 해서 사우드가 이제 그 약속을 받아들여요. 조금 굴욕적이긴 하죠. 알았다 동생아, 나 이제 정치 안 한다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1963년에 사우드가 이번에는 동생을 상대로 반란을 한번 준비해요.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실패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는 그 왕의 타이틀마저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1963년부터는 파이잘이 사우디의 3대 국왕이 돼요. 뭐 결과적으로는 왕의 자리를 두고 일어난 이 형제들 간의 싸움은 동생이 이긴 건데요. 근데 또 동생 파이잘의 마지막 순간도 좋지가 않아요. 3대 국왕 파이잘은요, 1975년에 평소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조카 파이살 빈 무사드한테 총을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형제들 간의 싸움이 결말이 참 좋을 수가 없구나.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원 왕자의 난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특히 가족들 간의 싸움이 남과 남의 싸움보다는 굉장히 무섭고 또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왕의 자리를 둘러싼 형제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끝!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과적으로는 뚜렷한 승리자가 없죠. 형 사우드는 왕의 자리를 뺏겼고 건강 악화로 사망했고 동생 파이잘이 왕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조카한테 총에 맞아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웬만하면 또 가족끼리는 절대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딩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